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적 팬데믹 감염병이 된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증 코비드-19의 원인 물질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 형태로 전염되며 코나 목을 통해 체내로 진입, 기관지를 거쳐 폐 상피세포에 감염되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관지 및 폐 상피세포에 ACE2 수용체와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을 통한 세포 내 감염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인간 숙주 세포 내로 침입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유전자를 복제, 가공하고 세포 밖으로 탈출하면서 증식한다. 인체는 선천 면역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에 즉각 대응한다. 대식세포 등 선천 면역 세포들은 감염 부위로 접근하며 병원체나 감염원, 특이적인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를 통해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인지하고 면역 반응을 개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양성 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감염되어 유전 물질이 노출되면 세포 내 엔도점에 분포한 톨라이크 리셉터 7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인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적합한 면역 반응을 개시한다. 한편 로타바이러스처럼 이중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는 바이러스도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은 톨라이크 수용체 3에 의해 인지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처럼 바이러스의 파편이나 유전 물질에 의한 면역 반응이 시작되면 세포는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염증성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킨다. NF-kappa-B와 같은 염증성 전사인자들은 평상시에는 비활성화 상태로 세포질에 존재한다. 감염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 전사인자는 유전자 합성을 위해 핵 내부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송 단백질인 임폴틴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며 핵공을 통해 핵 내로 이동한다. 핵 내로 이동한 NF-kappa-B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에 결합하여 유전자 합성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TNF-알파, IL-1베타,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MCP-1, MIP-1알파, CXCL10 등 케모카인이 생성되어 면역 반응이 전신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은 적절한 수준으로 분비되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특정 감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양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기도 한다. 이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한다.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동반한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전신성 장기 손상과 면역 시스템 파괴가 일어나고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어 중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염증 반응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는 장기는 폐기관지이다. 바이러스의 증식과 염증 반응으로 인해 폐 조직이 붓고 폐포에 고름이 차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체 교환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호흡의 질이 떨어지고 체내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폐 손상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다양한 심각한 증상들을 초래하기도 한다. 혈액이 응고되어 혈류가 감소하기도 하며 뇌출혈과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 면역세포 사멸로 인한 면역마비, 심부전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증상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모두 조절되지 않는 중증 염증 반응이다. 전신의 혈관을 통해 퍼진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혈액 응고인자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혈관에 작은 미세혈전과 더불어 혈전증이 발생하면서 혈액이 응고되고 혈류가 저하된다. 이러한 증상을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고 하며
이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지속적인 혈관벽 자극은 혈관벽을 이루는 내피세포 간 결합력을 약하게 만들고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게 된다. 감염 부위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더 많은 면역 세포들을 자극 및 활성화시킨다.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함. 특히 면역 장기인 B장과 같이 T림프구, B림프구, 대식세포 등 다양한 면역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장기는 전신성 염증에 영향을 받으며 염증이 심할 경우 장기가 손상되고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염증 반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암을 포함한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질환 등 대부분의 질환들 모두 염증 관련 증상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과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증의 조절이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중증 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셀리버리에서는 내재 면역 제어 항바이러스 항염증제 ICP-NI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ICP-NI는 셀리버리의 플랫폼 기술인 3세대 소수성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인 어드밴스드 마크로몰레큘 트랜스덕션 도메인 AMTD와 치료 펩타이드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 신약이다. ICP-NI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부위인 폐조직과 염증 반응이 일어난 부위로 이동하여 감염 부위에 산재하는 면역세포 내부로 들어간다. ICP-NI는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인 AMTD를 통해 물질 수송을 가로막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ICP-NI는 치료 펩타이드인 NLS를 통해 수송 단백질인 임폴틴에 결합하여 다른 염증성 전사인자들이 임폴틴과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고, 따라서 핵 내로 이동하는 전사인자가 감소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억제되면서 강력한 항염증 및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스페인 독감,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수많은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수많은 감염병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을 즉각적으로 제어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염증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셀리버리의 ICP-NI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